네, 뮤즈랜드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링 편곡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통 화성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달린 댓글들을 보면 제 채널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실용음악 쪽 작곡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즈 화성악이라든지 그런 실용음악에서 쓰이는 그런 여러 기법들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을 편곡하면서 각 현악기들끼리 서로 조직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현악 편곡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기반은 전통 화성악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대위법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기법들이 다 전통 화성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전통 화성악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클래식 작곡과 입시를 본 사람이라면 이 전통 화성악은 당연히 맨 처음 기초부터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전통 화성악은 사성부 혼성 합창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말 기반을 다지고 싶으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현악 편곡 또는 오케스트레이션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론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전통 화성악을 합창 형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스트링 편곡과 연계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통 화성악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실용음악에서 하는 그런 코드 진행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스트링 편곡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들 편곡을 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스트링 편곡에서 그 탑라인이 되는 노트들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중음역에서 패딩처럼 깔아주는 거를 가장 많이들 하게 됩니다. 들어볼게요. 사실 현악기를 이렇게 편곡을 해도 곡의 의도와 잘 맞다면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실제 현악기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퍼스트하고 세컨 등등 여러 현악기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내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전통 화성악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 화성악을 보면 여러가지 금지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금지사항들이 병행 1, 5, 8도 그 다음에 은복 5도 8도 하지 마라 라는 거 있고 또 화음의 기능에 따라서 3은 빼지 마라 뭐 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퍼스트 바이올린의 탑라인을 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은 코드 진행인데 전통 화성악에 근거해서 정확히 그 전통 화성악에서 하지 마라 또는 해야 한다 라는 그 법칙에만 근거해 가지고 현악 편성을 짜면 사운드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통 화성악 그 기초부터 들어갈게요. 우선 우리는 주 3화음하고 부 3화음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주 3화음이라 그러면 어떤 음계 안에서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그에 해당하는 그 세 가지 화음들을 주 3화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 2도, 3도, 6도, 7도 이런 것들은 다 부 3화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사성부의 소리가 있을 때 어떻게 이 화음의 구성음들을 다 쌓아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보자면 주3화음이나 부3화음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쌓아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고 또 이만하면 권장된다 또는 허용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금지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성부를 다 현악기로 보여드릴게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사성부로 구성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해놓은 음표들이 다 1도, 4도, 5도 화음에 해당하는 주3화음이거든요. 먼저 주3화음에서 권장되거나 허용되는 것들을 보면 근음 중복이 가장 권장됩니다. 그 다음 화음으로 연결하면서 근음 중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5음 중복까지는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음들을 연결을 해보면 근음 중복, 5음 중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 둘 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근음 3중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화성악에서는 음 4개를 가지고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도미솔 C코드 이 도미솔만 가지고 4개를 쌓아야 되다 보니까 음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그때 가장 권장되는 게 근음을 2번 넣어라 그런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5음을 2번 넣을 수 있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근음 3중복 그러니까 근음만 3개를 쓰고요. 여기서 3음 넣으면 이렇게 해서 5음을 빼고 근음만 3개를 쓰고 3음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4개의 소리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화음을 채우는 그 우선순위를 보면 근음 중복이 가장 권장이 되고 그 다음에 5음 중복이고 여기까지가 허용이 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근음 3중복을 쓸 수가 있다라고 전통 화성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현 편곡한 거를 보면요. 이렇게 까만색이 다 주3화음인데
맨 앞에가 1도 C코드, 그 다음에 F코드 4도죠. 그 다음에 G코드 5도입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쌓았냐를 보면 1도 화음에서 근음이 2개 나오고 있죠. 첼로하고 비올라 사이. C 메이저 1도 도미솔 중에서 도도를 2번 써서 근음 중복. 그 다음에 F코드를 보면 F코드의 파라도 중에서 파를 2번 썼죠. 그리고 나머지 라, 도 해가지고 모든 화음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근음 중복. 그 다음에 G코드, 여기도 마찬가지 솔, 솔, 솔시레 중에서 근음 솔을 2번 써서 근음 중복했고 나머지 시레 채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허용되거나 권장되는 건 알아봤고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금지되는 게 뭐냐면 1도, 4도, 5도 코드 중에서 3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여기 C코드 1도 도미솔인데 미가 탑노트에 나오고 있네요. 미가 탑노트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3음이 여기에 들어갔으므로 맞고 그 다음에 3음은 반드시 한 번만 써야지 2번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1도, 4도, 5도 그 주3 화음들은 사성부 화음 구성을 할 때 3음은 그 화음의 성격을 결정짓는, 그러니까 메이저 코드냐 마이너 코드냐 그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음이지만 구성음 4개 중에서 딱 한 번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도, 4도, 5도 주3 화음에서 3음은 딱 한 번만 써라, 그리고 중복 금지다, 그리고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생략이 불가하느냐고 하면 여기서 도미솔 중에서 3음을 빼게 되면 도솔만 남겠죠. 얘네들 동시에 쳐보면 완전 오도로만 구성된 화음인데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고 그냥 빈 껍데기 같은 공허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전통 화성악에서는 3음을 빼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대음악에 오면서는 이 3음을 빼고도 많이들 써요. 왜냐면 이 빈 껍데기 화음 자체가 아주 공허한 느낌을 내기 때문에 나는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고 디미니시도 아닌 이것저것도 아닌 그냥 빈 껍데기 사운드만 내서 어떤 분위기를 묘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빈 껍데기 화음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음악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통 화성악은 1700년대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그 당시엔 근음과 3음이 화음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반드시 3음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부3 화음은 어떤 음계에서 2도, 3도, 6도, 7도 화음을 얘기합니다. 부3 화음은 다른 말로 대리코드라고도 합니다. 재즈 화성악 공부하신 분들 이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부3 화음은 주3 화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리코드라고 하는데, 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 전통 화성악 관점에서 부3 화음의 대리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1도 화음을 대리할 수 있는 건 전통 화성악에서는 6도 화음이라고 봅니다. 1도 화음 C 메이저 키에서는 도미솔이죠. 거기서 도미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음 중복을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C 메이저 키에서 6도 화음은 라도미예요. 라도미인데 그 6도 화음 라도미 중에서 도하고 미가 1도 화음인 도미솔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6도 화음인 라도미에는 1도 화음 도미솔에서 가장 중요한 도하고 미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도 화음은 아주 강력하게 1도 화음, 즉 으뜸 화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화음의 가장 중요한 도하고 미가 6도 화음 라도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도 화음은 아주 강력하게 1도 으뜸 화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6도는 1도 화음을 대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부3 화음에서는 어떤 음을 중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음을 중복이 불가한지 또는 생략이 불가한지 그런 내용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6도 화음을 다시 뜯어보면요, 여기서 6도 화음의 3음이 1도 화음의 근음이 되죠. 그리고 6도 화음의 5음은 1도 으뜸 화음의 3음이 됩니다. 아까 주3 화음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음과 3음이기 때문에 근음 중복이 가장 추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도 화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라도미 중에 3음이 도죠. 얘가 아까 1도 화음에서는 중복 가능한 음이라고 했으니까 6도 화음에서 보자면 이 3음이
1도 화음의 근음이기 때문에 중복 가능한 음이 됩니다. 그리고 6도 화음의 오음은 미죠. 미면 으뜸 화음, 1도 화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3음이죠. 1도 화음에서는 3음 중복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6도 화음에도 오게 되면 6도 화음에서는 라도미 중에서 5음이 아까 얘기했던 1도 화음의 3음이 되죠. 6도 화음에서는 이 5음이 1도 화음의 3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음을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략도 불가하고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2, 3, 6, 7이라는 그 부3 화음들의 중복 가능, 생략 가능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부3 화음에서는 3음 중복이 가장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5음 중복은 불가이고요. 그 다음에 생략을 보자면요. 생략 가능한 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6도 화음에서 보자면 라도미 중에서 근음을 빼버리면 도와 미가 남기 때문에 도대체 얘가 1도인지 6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음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이 6도 화음에 3음을 빼게 되면 라미만 남겠죠. 라미만 남으면 완전 오도로만 구성된 그 화음이기 때문에 빈 껍데기 소리가 나게 되니까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라도미 중에서 5음을 빼게 되면 라도만 남겠죠. 6도는 1도 으뜸 화음의 기능을 대리하는 역할로 써야 되는데 이 미라는 음이 1도 화음, 그 으뜸 화음에서는 3음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음이었는데 얘를 빼버리면 6도라는 화음이 1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3 화음에서는 어느 것 하나 생략할 수 있는 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현악 편곡 또는 클래식 스타일의 편곡이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바탕에 의해서 모두가 편곡이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실전 편곡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론들을 정말 100% 온전하게 적용을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파트의 악기들이 유니즌으로 똑같은 멜로디를 옥타브 사이로 해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법칙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오케스트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떤 화음들을 수직적으로 쌓아서 본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응용 또는 확장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편곡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외워두면 좋아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어떤 화음을 수직적으로 내려서 봤을 때 적용되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흐름도 쭉 봐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화음과 화음을 연결을 하면 수평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 수평적인 진행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